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모두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3개월 전만 해도 계엄령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소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계엄은 현실이 됐는데요. 역시 선견지명과 놀라운 정보력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의 예리한 촉이 다시 재조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 계엄령이란 단어가 처음 나온 건 지난 8월이었는데요. 김민석 의원이 계엄령에 대해 경고하며 포문을 열었고 이재명 대표는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국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탄핵 계엄을 일상화시키고 세뇌시키는 선동에 불과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내 귀 속에 도청장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랑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야당은 명확한 증거를 내지 못했고 계엄령 준비는 음모론으로 치부됐는데요. 당시 대통령실은 정치공세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여당도 무책임한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음모론으로 치부됐던 계엄령 준비설은 3달이 지나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무려 45년 만의 조치인데요. 다만 이 계엄은 국회 본회의의 계엄 해제 표결에 의해 대통령이 해제 선언을 하면서 곧바로 무효화됐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 계엄을 다시 선포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일을 또 벌일지 모르는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짓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이번 계엄 선포는 실질적인 효과를 상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지금 이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 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국회의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국회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가운데 여당인 국힘당 내부의 분열이 드러났습니다.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통과시켰는데요. 표결에 참석한 국힘당 의원은 18명이었는데 대부분 친한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었습니다. 곽규택, 김상욱, 김성원, 김용태, 김재섭, 김영동, 박수민, 박정아, 박정훈, 서범수, 신성범, 우재준, 장동혁, 정성국, 정현욱, 주진우, 조경태, 한지아 의원 등 18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한동훈 국힘당 대표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요건에 맞지 않는 위법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라며 비상계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친한계 의원들과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표결에 참여했는데요. 반면 친윤계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본회의 당시 당사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추경호 국힘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 있었지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이 190명이 들어왔는데 국민의힘 의원들만 못 들어왔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이는데요. 들어오려고 많은 분들이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진입이 되지 않아서 강파로 가서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대표님은 왜 안 가셨을까요? 저는 우리 의원들과 상의를 했고 이 상황에 관해서 의원들과 함께 소통을 계속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계속 기다렸습니다. 적어도 의원님은 아까 들어오셨었는데 1인 헌법기관으로서 표결에 참여하셨어야 한 게 아닐까요? 저는 제가 일단 불참하게 된 건 제 판단으로 불참을 했습니다. 그 판단이 맞다고 보시나요? 그건 또 나중에 지금은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여기까지 마시죠. 판단의 이유를 여쭈겠습니다. 아니요.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지금 거부권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좀 여기에 제가 아직 대통령실하고는 어떠한 소통도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을 알지를 못합니다. 군이 국회를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대통령께서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계엄령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이에 대해 추원내 대표는 당사에 있는 의원들과 소통하고 의원들의 뜻을 기초로 해서 원내대표로서 당의 입장을 정해야 해서 들어가지 않았다며 재판단으로 불참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본회의장에 일부 의원들이 들어갔고 뒤에 오신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해 많은 분들이 당사에 계셨다며 저는 당사와 소통을 계속하며 우리 의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국회의장께 말씀드렸으나 의장께서 약간 기다리시더니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해서 본회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냐는 계속되는 기자들의 질문에 추원내 대표는 결국 말문을 흐리고 도망가 버렸는데요. 이처럼 친한계와 친윤계가 엇갈리는 행보를 보이면서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여당 분열 양상이 거세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분열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10일 있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통과될 거라 생각한 거죠. 어떻게든 이걸 막아보려 한 겁니다. 이 특검법이 통과되면 모든 게 함께 무너지기 때문인데요.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윤석열이 탄핵되는 그 순간까지 모두 긴장을 놓지 말고 끝까지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계엄은 또 상황이 정비되고 호전되면 또 시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보다 더 단단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힘만으로는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준비할 것입니다.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채워서 다시 시도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국민들께서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반드시 싸워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예측 불가능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쓰는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잣대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에 저는 그들이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생명 존중 사고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배려가 없습니다. 인간애가 없습니다. 자신의 작은 손톱만한 이익을 위해서 거대한 파괴를 마다하지 않는 자들입니다.